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장 정리 잘하고 다음 주장 대비하는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장중에 5,321 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1,180까지 찍고 지금 상승폭 줄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일단 변동성이 커진 거에 대해서는 뭐 앵커님께서도 뭐 정도 좀 어제부터 좀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지수 자체가 이제 처음 가본 길에 대한 이제 무한대의 기대감, 뭐 이런 것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열려 있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증시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쨌든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동안의 관념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아예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좀 마찰적인 투자 심리 상황은 어쨌든 지금 존재해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증시가 이럴 리가 없는데 이쯤 되면은 뭐 떨어져야 되는데 뭐 증권사 객장에 뭐 성직자나 뭐 애기업은 엄마가 나타나면은 고점 신호라는데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을 다 뚫고도 지금 우리 시장 자체의 구조적 변화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관념들, 선입견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례 없는 ETF를 통한 그런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그 수급이 만든 약간 시각적인 피로감은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 100조에 달하는 그런 대기 자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빠질 때가 됐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매수를 머뭇머뭇 거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사놓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요. 선점을 해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뭐 어제도 보셨습니다만 이 강력한 유동성의 힘은 이 조정의 폭이 뭐 길거나 이게 또 이 깊이가 깊거나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좀 봐지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은 코스피에 놓쳤었던 그런 학습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강력한 개인들의 좀 투자 심리의 활성화가 수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어느 때보다도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전략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코스피를 그래도 저는 60에서 70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코스닥을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정도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반도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뭐 현대차 로보틱스나 뭐 조방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조합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30에서 40% 코스닥의 비중을 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절반 정도는 저는 ETF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는 좀 이렇게 화끈하게 움직이는 게 좀 성향에 맞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레버리지 ETF도 저는 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오 정도는 뭐 지수에 다 녹여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반 정도를 코스닥을 지수를 채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아킬레스건은 역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에요. 영업이익이 워낙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 엔터와 미디어, 뭐 뷰티테크와 뭐 2차 전지 뭐 이런 섹터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절반을 채워간다라고 하면 저는 뭐 시장의 움직임에 적어도 이렇게 좀 동떨어져서 포모를 네. 맞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알찬 그런 대응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팀장님께서 레버리지 ETF도 말씀을 꺼지시는 네.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지수는 상방으로 네. 열려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그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주목받는 하루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50일주 신고가 다시 경신했거든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는 하루 전에 또 이례적으로 했지만 네. 파격적으로 그러면서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고 국내 증권사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은 수가 네. 이 두 종목을 거의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따옴표
지금이 가장 쌉니다. 이런 느낌 굉장히 강하게 주고 실제로 그런 타이틀을 단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사실 이제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을 우리가 옥석가리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건 반도체다, 메모리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샌디스크가 또 시간에 걸려서 17% 급등하는 그런 걸 맞습니다.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도체? 예.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뭐 앵커께서도 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 네. 십수년 전에 경험을 했던 약간 허니버터칩 같은 허니버터칩. 생각이 좀 나요. 그러니까 열풍, 광풍, 열풍 광풍에다가 품절, 예. 구하지 못해서 품절. 웃돈을 주고 사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원하지 않은 다른 과자가 포장돼 있는 것도 같이 그게 샀고 8, 9년 전 아니에요? 10년 전, 제가 10년 보면 전. 한 2015년 뭐 그 전후였던 그래서 것 딱 같아요. 10년 전 네, 생각이 나네요. 딱 예, 그러니까 예, 뭐 예. 그거 하나가 들어있는 맥주 한 개짝을 사기도 예, 했었고 뭐 예, 그랬던 예. 것 같은데 예. 지금 약간 메모리 반도체가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이 제일 싸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저는 허니버터칩을 옛날에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 먹어보겠다고 이렇게 예. 애를 썼던 그런 생각이 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서 네. 넌지시 좀 들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거를 사기 위해서 지금 뭐 줄 서 있다라는 얘기가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1,000원을 팔아서 뭐 50원, 60원, 70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남는 거라면 정말 이거는 뭐 부르는 게 좀 값인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반증이 좀 됐고요. 뭐 SK 하이닉스는 뭐 저는 1,000조 정도는 뭐 너끈하게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을 보면 마이크론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58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적은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실적이 나와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62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면 저는 뭐 SK 하이닉스 여기서 2배 간다 한들 뭐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해봐도 뭐 이렇게 좀 비싼 건 절대 아닌 이제 그런 위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기에 19조라는 영업이익, 15조라는 순이익도 굉장히 경이로운 수치이긴 했습니다만 네, 일부 메모리에는 7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뭐 제조업에서는 뭐 비현실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비싼 값이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대안이 없다라는 점, 뭐 이런 뭐 올해 100조 전망이 그냥 정말 이 뻥이 아니다,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제 나왔던 얘기가 이거 우주로 보내서 실험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우주 AI,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가동을 하는데 메모리를 또 누가 만들겠습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요 3회사인데 우주에서 작동이 되는데 요거 조금 더 해가지고 하는데 우주에서 쓰는 거는 이거보다 마진을 좀 더 줘야겠어. 그러면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열어뒀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 두 종목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까지도 뭐 지금 많이 오르고 긴 상승을 보였고 급하게 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여정도 저는 뭐 못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근본이 일단 뭐 반도체에 많이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빅2의 낙수 효과가 크다라는 점에서 소부장도 어제 오늘 괜히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오늘 띄웠던 게 코스닥을 대응하는 방법의 절반 정도는 ETF 지수를 복사하는 혹은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그런 ETF로 좀 해두고 거기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를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를 좀 보완을 해서 코스닥을 대응하면 굉장히 알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 제1 선봉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역시 반도체의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ETF 그리고 코스닥의 힘을 한번 믿어보시는 그런 반도체의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제 뭐 시가총액 한 1조 정도 되는 CMTX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이 소모품을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한번 뭐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램 리서치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TSMC와 삼성전자의 제1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뭐 테크잉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메모리 또 HBM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장비로 들어가는 그런 기업인데요. 부담이 없는 그런 위치라는 점에서 한번 이 두 종목 소부장에서는 이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본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자동적으로도 정말 오늘이 제일 싼 것 같은 허니버터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식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너무 절실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 공장 돌린 설비나 기계가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볕들날 계속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부분으로 딱 짚어주셨고요. 최근 시장에서 보면은 뭐 저명한 전문가님들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자료 분석도 많이 이렇게 보면은 딱 반도체 메모리 땅, 반도체 소부장 네. 뿐만 아니라 뭐 로봇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생각으로 딱 드는데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도 튈 가능성 가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혹시 있을까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 저도 이제 이런 경제 방송을 보고 있는데 네. 한 2달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방중을 한다.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뭐 한일령, 중국 한일령 해제 막 이런 그렇죠. 게 뭐 중국 관련된 종목이 좋을 거다. 뭐 요때 잠깐 나오고 뭐 거의 한 달 이상을 거의 못 들었었던 것 같은데 어제 비로소 좀 매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이제 그런 점이 직관적으로 좀 들었고요. 그 뒤에 뉴스를 보니까 춘절 연휴라는 이제 이슈가 또 이게 좀 맞아 떨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에서 로봇,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럼 코스닥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IT, 반도체 소부장 쪽, 네. 그리고 엔터 미디어,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비롯한 이제 뷰티테크라고 하는 섹터에서 코스닥의 주요 그런 영업이익을 좀 뽑아내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비워놓고 나니까 비워놓고 나서 보니 그래도 얘네가 그래도 영업이익만큼은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그냥 로봇 또 바이오 이런 종목보다는 좀 우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서 좀 체크를 좀 해보자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OEM 화장품 쪽 그리고 미용 의료 쪽도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이제 좀 관심을 높여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파마리서치가 오늘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만 그 대척점 약간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LNC 바이오는 또 오늘 7%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코스피에 있습니다만 APR이라는 종목도 고점 부근에서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늠하고 있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중국 내방객들이 좀 온다라고 하면 뭐 미용 관광 또 어떤 시술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 당연히 관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코스닥의 이런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한 3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퇴출되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 그 네. 반대에서는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의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춘절 연휴 우리 시각으로 보면 2월부터 한 3월 초 정도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코스닥에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부 좀 존재는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뭐 서서히 좀 개인적인 선호가 있다라면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APR과 LNC 바이오 이 두 종목 개인적인 선호 있는 종목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품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그래도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의 네. 시작점이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아놨습니다만 네. 목표가 높아야지 또 열심히 또 부지런히 따라갈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관심 섹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뭐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뭐 코스닥에 오늘 실적 나오는 섹터 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화장품과 뷰티테크 그리고 관심 섹터는 엔터와 미디어라고 이렇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뒤로 밀려 있습니다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앞단에 있는 이제 그런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전체의 시가총액과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비슷한데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코스닥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코스닥의 실적 나오는 섹터들은 반드시 지수 복사를 한 이후에 이 섹터들을 가지고 좀 조합을 해보시는 그런 대응은 좀 고려해 보실만 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월드 투어를 발표를 했었죠. BTS가요. 그 이유만으로도 지금 서울, 부산 그 관련된 호텔 값
뭐 1박에 200만 원 뭐 이렇게까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뭐 돈 잘 벌겠네요. 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트리거가 작동이 되면은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의 주가도 20%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연초 연말 뭐 관련돼서 호황제가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실적만큼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SM 같이 이제 중국 게 직접 자본이 들어와 있는 기업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미디어 쪽에서는 뭐 CJ ENM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련 이슈를 타고 또 직접적인 엔터 사업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 어떻게 담아야 되지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